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워싱턴 어빙 원작의 립 밴 윙클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캐치킬 산맥 어귀엔 초기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엔 립 밴 윙클이라는 선량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아내의 바가지를 피해 늘 집 밖으로 나돌아다녔다. 어느 날 아내의 폭언이 극에 달하자 그는 총을 메고 사냥개 울프와 함께 산으로 들어간다. 쾌청한 어느 가을날, 립은 산책을 하듯이 오랫동안 숲속을 걸어다녔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캐치킬 산맥에서 가장 높은 지역을 향해 기어올랐다. 늦은 오후, 립은 숨이 차고 지쳐서 수풀로 뒤덮인 푸른 둔덕에 몸을 던졌다. 저 멀리 아래쪽에서 위풍당당한 허드슨 강이 소리도 없이 그러나 장엄하게 흐르는 것이 보였다. 립은 누워서 이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녁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산들은 계곡 위로 길고 푸른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날이 어두워지겠지.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군. 그는 아내가 휘두르는 공포와 맞닥뜨릴 생각을 하니 무거운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립 밴 윙클. 그가 막 마을로 내려가려고 할 때 멀리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부르는 게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눈에 띄는 것은 산을 가로질러 혼자 날아가는 까마귀 한 마리뿐이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는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그를 부르는 소리가 조용한 저녁 하늘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립 밴 윙클. 울프가 잔등의 털을 곤두세우고 나지막한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립도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울프가 바라보는 쪽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괴상한 모습을 한 사람이 바위를 천천히 기어오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무거운 물건을 등에 지고 있어서 허리가 굽어 있었다. 이런 한적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다니 어쩌면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일지도 몰라. 그는 서둘러 내려갔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더욱더 놀랐다. 낯선 사람의 행색이 너무도 괴상했던 것이다. 그는 키가 작고 어깨가 떡 벌어진 늙은이였는데 수치 무성한 머리와 백발의 수염을 가졌으며 옷차림은 옛날 네덜란드 사람들이 입던 방식이었다. 허리를 가죽끈으로 동여맸으며 천으로 된 조끼와 여러 벌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어깨 위에는 튼튼한 나무통을 메었는데 그 속에는 술이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았다. 짐 나르는 걸 좀 도와주시겠어? 예, 그러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서 다소 마음이 내키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립은 늘 하던 식으로 그의 요청에 선선히 응했다. 산을 오르는 도중 립은 가끔씩 먼 곳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와도 같은 긴 울림 소리를 들었다. 비가 오려나? 하긴 천둥을 동반한 소낙비는 산에선 자주 만나는 일이지.
그들은 계곡을 지나 마치 조그마한 원형극장과 같은 분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사람은 왜 이 깊은 산중까지 술통을 운반하는 걸까? 립은 이상했지만 미지의 사람에게는 뭔가 불가사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감돌아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다. 원형 극장에 들어서니 더욱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한복판에서 괴상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모여 나인핀즈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벽 모양의 기둥 9개를 세워놓고 공을 던져 쓰러뜨리는 놀이였다. 저 사람은 옛날에 유행하던 허리가 잘록한 재킷을 입었군. 그런데 하나같이 기다란 칼을 차고 있네. 어떤 사람은 수북하게 턱수염을 기르고 옆으로 퍼진 얼굴에 눈이 돼지처럼 가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코가 너무 커서 얼굴에 코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붉은 수탉골이 깃털로 장식한 원추형의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인가 보군. 그는 땅딸막한 노신사로 갖은 풍파를 견딘 얼굴이었다. 역시 옛날에 유행하던 허리가 잘록한 재킷을 입고 폭이 넓은 허리띠엔 칼을 차고 깃털로 장식한 모자를 썼으며 장미꽃 장식에 달린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우리 마을 목사님의 응접실에 걸려있는 프란더즈 지방의 화가가 그린 그림 같군. 2주 초기에 네덜란드에서 갖고 오셨다고 했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다. 또한 신비스러운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립과 그의 동행자가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은 갑자기 놀이를 멈추고 목석처럼 고정된 시선으로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몹시 낯설고 괴상하고 윤기 없는 얼굴 표정과 마주치자 립은 심장이 쿵쿵 뛰고 두 무릎이 마주칠 정도로 덜덜 떨렸다. 읽고 같이 온 사람이 술통에 든 술을 큰 병에 옮겨 담았다. 그는 립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도록 시중을 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는 다시 나인핀즈 놀이로 돌아갔다. 립은 공포와 불안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었다. 심지어 아무도 자기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때 술맛을 볼 정도로 대담해졌다. 술맛이 아주 좋군. 그는 천성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셔댔다. 결국 너무 자주 술병을 찾다가 그만 감각이 마비되어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윽고 고개가 수그러지면서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는 밝은 아침이었다. 그가 누운 곳은 노인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둔덕이었다. 아이고 말이야. 아니 여기가 어디지? 립은 잠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 보았다. 술통을 메고 가던 이상한 사람, 산중의 계곡, 바위에 둘러싸인 자연의 은신처, 나인핀즈 놀이를 하던 음울한 얼굴의 사람들,
술병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 마누라한테 뭐라고 변명을 한다지? 그는 총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옆에는 깨끗하게 기름칠을 해놓았던 자신의 엽총 대신 낡은 총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혹시 엄숙한 얼굴로 술을 마시면서 놀던 사람들이 나한테 속임수를 쓴 건 아닐까? 술에 취하도록 만들어 놓고 총을 훔쳐간 거야. 그러고 보니 울프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울프! 울프! 그러나 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군. 어젯밤에 놀던 장소로 다시 찾아가서 개와 총을 되돌려 달라고 해야지. 그는 일어나서 걸으려 했지만 뼈마디가 뻣뻣해서 평소에 하던 동작도 쉽게 되지 않았다. 산에서 자는 건 내 체질에는 안 맞는구만. 그나저나 너무 돌아다녀서 관절염이라도 걸려 누워 지내게 된다면 꼼짝없이 마누라와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큰일이군. 그는 어렵사리 계곡으로 내려가서 지난밤 노인과 함께 올라갔던 좁은 골짜기를 찾아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물의 가장자리를 따라 힘겹게 기어 올라갔다. 마침내 그는 원형극장을 이루던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러나 원형극장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높은 장벽과도 같은 바위들 위에서 급류가 흘러내렸다. 울프! 울프! 그러나 응답을 보내는 것은 한때의 까마귀들 뿐이었다. 까마귀들은 하늘 높이 떠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엾은 인간을 깔보고 조소하는 것 같았다. 배도 고프고 애석하긴 하지만 울프와 총을 포기하는 수밖에. 아내를 만날 생각을 하니 두렵기도 했으나 산속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가슴에 고민과 불안을 하나 가득 안고서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마을이 가까워지면서 립은 몇몇 사람들과 마주쳤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게다가 그들의 옷차림 또한 전에 보던 것과 달랐다. 립과 마주쳤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을 하고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에게 시선을 둘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턱을 쓰다듬는 것이었다. 립은 자기도 모르게 턱을 쓰다듬었다. 아니, 이럴 수가. 턱수염이 한자나 자라있다니. 이윽고 그는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귀신이다! 귀신이다! 한 무리의 낯선 아이들이 뒤를 따라오며 소리쳐 야유를 하기도 하고 은백색의 턱수염을 가리키기도 했다. 개들 또한 립이 지나가자 마구 짖어댔다. 마을 자체가 변해 있었다. 전보다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졌던 것이다. 전에 보지 못한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가 자주 드나들던 낯익은 집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와 내 주변이 다 같이 마법에 걸려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틀림없이 이곳은 겨우 하루 전에 떠났던 마을이었다. 저쪽으로 캐치켈 산맥이 우뚝 서 있었고 먼 곳에는 은빛의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었다. 언덕도 구릉도 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었다.
립은 몹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어젯밤 몹쓸 술이 가엾게도 내 머리를 돌게 만든 거야. 그는 가까스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는 두려움에 떨며 숨을 죽이고 집 앞마당으로 다가갔다. 금방이라도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이윽고 그는 폐허가 다 된 자기 집을 발견했다. 지붕은 내려앉았고 창문은 산산이 부서진 채였으며 문의 경첩은 다 떨어져 있었다. 울프처럼 생긴 개 한 마리가 굶주려서 다 죽게 된 몰골을 하고 집 주변의 어딘가로 슬금슬금 숨었다. 울프! 울프! 그가 개 이름을 불러보았으나 개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더니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이거야말로 정말 매정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울프까지도 나를 잊었구나.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아내는 집안을 늘 깨끗하게 정돈해 놓지 않고는 못 견디는 여자였다. 그런데 이제 집안은 텅 비고 황폐해져 있었다. 그는 아내에 대한 공포도 있고 큰 소리로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여보! 내가 왔어! 얘들아! 어디 있는 거냐? 텅 빈 방에 잠시 동안 메아리가 울리더니 다시금 침묵에 휩싸였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워싱턴 어빙 원작의 립 벤 윙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의 원본에서는 이 얘기가 사실임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와 비슷한 얘기가 독일 민화와 인디언 전설에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처럼 출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의 제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서울대 영문과 안지연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생 국가인 미국이란 나라의 국가적 신화로 자리 잡은 립 벤 윙클의 이야기에 사실 여러 개의 목소리들이 경쟁하고 있음을 어빙은 보여줍니다. 섹슨족의 신에 관한 언급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 아메리칸 인디언 전설로 이야기가 끝을 맺는데요. 이 이야기가 섹슨족의 땅에 관한 이야기인지, 네덜란드인들의 이야기인지, 인디언 전설인지 등 윙클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누구의 땅에 관한 이야기인가 등의 질문들을 촉발시킵니다. 어빙의 위대함은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놓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시간에 따라 캐치킬 산맥의 빛깔과 모양은 묘하게 변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누구의 신화냐라는 질문에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사실 이야기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땅도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나치게 진실을 강조하는 것은 반대로 독자들의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립 벤 윙클이란 이야기 안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시민권과 국가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당대 미국인들의 불안감이 표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메리칸 신화로 자리 잡았으며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들을 모아 아메리칸 신화로 수렴시킨 어빙의 솜씨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워싱턴 어빙 원작의 립 벤 윙클 2부를 마칩니다.